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때문에 우유를 시켜 먹던 소비자들이 대리점을 전화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스터 피자,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사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불매운동이 있었죠. 이처럼 오너들 혹은 황 씨처럼 직접 경영은 하지 않았지만 창업주 가족들의 잘못 때문에 피해는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너나 임원진의 일탈로 피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하라는 오너 리스크법이 시행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회의 몸싸움 때문에 피로와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국민이 국회에 피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은 없나요? 2019년 4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요, 제 신랑이 3시간 동안 연락 두절됐습니다.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이 영화를 회사 사람들과 보고 왔더군요.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버리고 영화를 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재밌나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건 영화 자체의 힘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상영관이 열었기 때문인데요. 영화시장 분석가 김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형우입니다. 영화평론가랑 영화시장 분석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똑같은데요. 네. 평론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네. 제가 평론도 잘 못해서요. 그래서 네. 시장 이야기 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 영화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신랑이 저를 속이고 볼 만큼 이렇게 재밌습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 뭐 사실 저도 그 신랑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예. 언론 시사의 날 분위기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그날 개봉 전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극장이 만남의 관장이었더라고요. 정말로 원래 부장급들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날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만에 뵌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많았고 또 그날 시사회 분위기가 한 3번 정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2-3편 정도 영화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울기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말씀하시면 네. 사실은 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겠죠. 그런데 시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문제다. 예. 이 영화는 어쨌든 사람들이 만약에 운다면 네. 혹은 재미없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블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예,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이 영화 한 편만으로 이 영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나온 그 영화 자체와 뭐 인생을 같이 한 추억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담겨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에 이 영화를 봤다고 저희 신랑이 증언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영화 내용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꼭 뭐 이번 엔드게임뿐만 아니라 1000만 영화급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 영화는 뒤집어 보면 반드시 안 볼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영화들은 그냥 우연히 보거나 아니면 시간 맞으니까 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영화들은 아닌 거죠. 절대 안 보거나 난 절대 공감할 수 없어. 이렇게 오히려 전선이 명확한 영화. 명확한 영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화제를 거꾸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벌써부터 이 수입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지금 북미권은 개봉을 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예, 그 상태에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2위더라고요. 네. 중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그리고 뭐 이 정도 아마 근데 지금 북미권 다 개봉을 하면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시장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1000만 영화 대단하잖아요. 예, 거기는 한 일주일에 그냥 1000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시장하고 지금 붙어서 우리가 2등 정도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또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보는 걸 선호해요. 네. 그래서 같은 헐리우드 영화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정도 빨리 개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개봉하면 그렇지 않은 더 늦게 한 개봉 영화들보다 평균 매출의 한 2배 정도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관객들이 빨리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매율이 98%까지 오른 것도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가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죠.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빠이빠이가 여기도 적용됩니까? 빨리빨리하고 오리지널. 그러니까 식당들 이름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원조 식당.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조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영화관 주변의 식당에는 그 포스터 같이 안내문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식사하시면서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스포일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기자들끼리 서로 취재하고 뭐 코멘트 따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던 건 재미있었어. 이 정도인 거지. 거기서 어떤 것도 암시할 수 있는 뭐 평가를 할 수가 네. 없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일러 될 만한 건 좀 빼고요. 그래도 영화 내용 되게 어느 내용입니까? 그 정도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내용이냐면 싸우는 내용이죠? 2008년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모든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그동안 봐왔던 팬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배우들을 위한 작별 네. 같은 영화입니다. 예, 이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캐릭터들이 일단 아이언맨 나오고요. 그다음 제가 알만한 거. 제가 알만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헐크, 예, 헐크 나오죠. 캡틴 아메리카, 예. 토르.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내용이고요.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인기를 끄는 것뿐만 아니라 신기록을 계속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헐리우드표 블록버스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 사실은 어벤져스 시리즈와 정반대 그러니까 지점에 있는 전선을 이루고 있는 게 DC 코믹스 원작 영화들 그러니까 배트맨 대 슈퍼맨 뭐 이런 네.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은 거의 다 흥행 성적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저스티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 물론 평가도 안 좋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그 관객들은 굉장히 더 안 본.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블 영화들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드게임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직전 3월에 개봉했던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554만 명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3월 개봉작 최다 관객 수예요. 그러니까 3, 4월이 굉장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3월에 500만 명이 봤다는 건 혼자 독식했다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올해 3월이 역대 가장 관객이 많았던 3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멱살 잡고 캡틴 마블이 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렇네요. 그걸 바톤 받아서 이번 엔드게임이 빵하고 터진 셈인 거죠. 그렇네요. 지금 평론가님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마블표, 이 블록버스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이건 이 한 편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억이 묻어있는? 그렇죠. 관객 근데 자신들과 함께 네. 나이를 먹은 거죠. 배트맨이나 이런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배트맨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트맨 시리즈는 사실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이미 한번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이니까 아이언맨이고 지금이니까 캡틴 아메리카지 사실 우리 잘 모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앤트맨이라든지 최근에 개봉하는 캡틴 마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아주 길게 보면 피디님도 아마 속할 것 같은데 네. 학생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동주 봤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서 데이트하면서 아이언맨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돼서 드디어 자녀들과 함께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몰래 이 영화를 본 저희 신랑에게 사실 오늘 평론가님에게 드린 질문을 그대로 쟀거든요. 예. 한번 대답을 해봐라. 저는 영화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드리는 도대체 매력이 뭐냐 이 영화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어로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예. 그 안에 고민도 있고 또 불가능한 일에 도전도 하는 게 굉장한 마블 히어로의 특징인 것 같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들의 신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대답을 저에게 보여왔어요. 예. 맞나요? 100% 동의하는데 네. 사실 고민이라고 하면 그 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 영화가 좋아라고 하면 사실 100명이면 100명 혹은 1000만 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그렇겠죠. 그게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예. 그 아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유가 그렇죠. 다 다른. 엔드게임도 정말 많은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이언맨보다 멋있어. 헐크 나오면 헐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캐릭터들마다 굉장히 매력들을 잘 살린 것.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만약 이 영화에 빠져 있다면 네. 충분히 각각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이 영화가 싫다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개봉 첫날 관객 수부터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속도라면 이게 주말 지나면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도 필요 없고 분명히 최단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최단 기록과 그러니까 속도 기록과 네. 관객이 많은 기록은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속도. 예.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닝 타임이 한 3시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지금 스크린당 한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시간이었던 캡틴 마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1회차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극한 직업의 1600만이라든지 아니면 명량의 1700만 요 기록을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근거는 약하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빠르다는 건 그만큼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정성은 별개이기 때문에 좀 최다 관객 기록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가 확실하고 사실 제작비나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소문 타면 최다 관객 기록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뒤집어보면 절대 안 볼 관객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호불호가. 예, 그러니까 확실히 볼 사람들은 지금 몰려서 다 그렇죠. 봤고.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안 볼 사람이 확실하다. 이게 오히려 뒤집어보면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물론 제 예상은 한 13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1300만 근데 명 그것은 정도. 지금까지 시리즈를 봐왔던 사람들의 정말 결집.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나 명량이 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 본 사람들도 그래 한번 보자. 요게 가능했다면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런 약점들이 있는 셈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볼 사람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의 힘도 있지만 뒷받침해 주는 그 시스템의 힘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이 영화관에 걸려 있냐면요. 왕신이 CGV가 상영관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 2개 빼고는 다 어벤져스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2개 영화가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이에요. 예, 뽀로로가 지금 2등입니다. 네. 대단한 뽀로로입니다. 뽀로로가 2등이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뽀로로 극장판 중에 이번 극장판이 제일 재밌습니다. 저희 딸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뽀로로의 힘을 여기서 보겠네요. 그렇네요. 지금 저는 어벤져스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뽀로로가 참 대단하다는 거를 저도 다시 새삼 깨닫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먼 훗날 기억하는 거죠. 어벤져스와 대항한 뽀로로. 예. 맞네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저같이 어벤져스 안 볼 사람들은 지금 뽀로로 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상영관을 이렇게 독과점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숫자부터 보면 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스크린 점유율이 지금 첫날 57% 그리고 어제가 55%.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숫자는 좌석 점유율이에요. 네. 좌석 점유율이 첫날 85%.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좌석 중에 85%는 다 이 영화를 위해서. 뭐 이 정도 지금 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상영 시간
상영 횟수 이야기하면서 다른 영화보다 한 해 정도 적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뽀로로라든지 보고 싶어도 사실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한 회차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정말 아침 아니면 저녁.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녁도 아니죠. 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뽀로로를 보는 애들은 어린 애들인데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에 잡아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뽀로로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대신에 생각해 볼 부분들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외화대 한국영화 전선으로 보면 한국영화는 과연 비수기 때 그런 대작들을 내놓아서 관객들을 이끌었는가? 과연 그럴 만한 도전을 했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그만큼의 퀄리티 있는 영화가 나왔느냐. 그렇죠. 라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과점이 아니라 정말로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 예매율, SNS 반응, 온라인 댓글 등을 보고 흥행할지 안 할지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근데 그게 영화관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맞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영화관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맹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지표로 알았을까? 그렇죠. 첫 번째 예매율로 말할 겁니다. 네. 당연히. 네. 그렇다면 그 예매율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시간표를 많이 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되는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럼 왜 시간표를 많이 열었는가? 자연스럽게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작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거의 문제는 단순히 많이 연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예 출발점이 예. 다른 불공정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래도 첫 주는 개봉을 했는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 많은 영화들 위주로 간다. 네. 이건 그럴 수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건 게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거죠. 극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영화 틀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수기예요. 네. 극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님 많은. 그리고 또 관객들 입장에서도 아까 피디님하고 정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영화를 우리 애랑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죠?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 입장과 극장들 입장과 영화사들 입장과 그렇죠. 이렇게 약간씩 애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외화지만 한국 영화 사이에서도 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배급하고 이제 투자하는 곳과 배급하는 곳이 같을 경우 이제 뭐 극장 거기다 이제 극장까지 갖고 있는 경우 이제 예를 들면 CGV가 극장도 갖고 있고 CJ가 이제 제작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요. 극한 직업이 또 그런 경우였잖아요. 이게 뭐 롯데도 그렇고요. 뭐 수직 계열화 문제들이 있죠. 그래도 네. 법안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반대하거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수직 계열화는 뭔가 본능적으로 나쁜 것 같다. 예, 여기까지도 동의. 그런데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PB 상품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다 똑같은 수직 계열하잖아요. 우리가 그 PB 상품들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 더 똑같은 퀄리티인데 싸게 나와서 좋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를 상품으로 본다면 이것과 연동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는 상품만이 아닌 문화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상품 게다가 또 하나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비유에도 맹점이 있어요.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낼 수 있지만 영화관은 그렇죠.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렸던 비유조차도 맹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정책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왔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점들 혹은 뭐 비판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용기인 거죠. 이 정책들을 시도했을 때 분명히 욕을 또 먹을 거예요. 네. 그 욕을 기꺼이 먹고 어쨌든 간 새로운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서 네. 그다음
또 사람들의 얘기도 그쵸. 듣고. 생기는 문제들은 또 고치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정하려고 하고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결국은 용기가 필요한 숫자인 거죠. 우리 스크린 쿼터제도 그렇게 또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어제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저희 신랑이 보고 온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열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화시장 분석가 김영호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